지금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푸르파 긴급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 N번방 방지법 시행에 대한 소란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가 긴급하게 오늘 라이브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얼굴을 보인 게 오늘 처음인가요? 우리가 방송에? 라이브로 이것도. 그래서 각자 좀 그래도 누군지 인사라도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할까요? 네, 우리 장땡땡님부터 해주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라이브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완전 편안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의당 부대표 배복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마이크가 두 개가 있어갖고 우리 사이좋게 약간 그래도 막 본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 안건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저희 얼굴 보고 또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래서 약간 마이크 안 들린다는데 지금? 네네. 지금 저희 마이크가 마이크가 살짝 안 들렸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시죠, 마이크. 자, 저희 말씀 들리나요? 지금 한 마이크만 들리는 것 같은데 이거 꽂아보세요. 끄고 한 거 아니야? 네, 저희가 앞에 15분은 조금 잡담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조금 마이크 테스트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댓글을 보고 있거든요. 제 쪽 마이크? 거기 한번 아까 테스트 할 때도 됐는데 항상 라이브로 하면 이런다. 있나요? 요 마이크가 아니는 거예요? 여기 여전히 안 들리나 본데? 불은 들어오나요? 불은 들어오나요? 그럼 뽑았다가 한번 꽂아. 안녕하세요. 마이크 들립니까? 우리 마이크는 들리는 거야. 흰색 자체를 뽑았다가 한번 꽂아보세요. 오케이. 아니 이런 문제가 분명 아까 테스트 때는 잘 됐거든요. 네, 올라는 가죠. 네, 올라는. 네. 들리시나요? 네, 음향을 크게 해달라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큰 소리로 네, 말씀. 네, 네. 된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은 다시 잠깐 소개해 주실래요? 네, 여러분 새로운 기분으로 마치 처음인 것처럼 인사드릴게요. 네, 포르파 라이브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네, 이제 인사는 네 사람 다 끝난 거죠. 네. 그래도 강민진 대표님 한 번 더 해보실래요?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두 개라서 아주 사이좋게 가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요즘에 바쁘고 막 지금 오늘도 방송하시고 또 이따도 또 방송하실 우리 장혜영 의원님 요즘 어떻게 사시는지. 자, 이걸로 하나구나. 사이좋게 이렇게 나눠가면서 써야 되는군요. 이제 뭐 제가 당에서 맡은 역할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 대응들 중심으로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어제 그제 네. 괜찮으세요? 네. 어제 그제 계속 이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아주 비생산적인 논란들이 좀 촉발이 돼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진짜 바빠. 예, 우리 유호정 의원님도 어떻게 지금 오늘 화요일이죠? 네. 벌써 한 목요일쯤 온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래도 뭐 홍보본부 업무 좀 하느라 계속 바쁜 상황입니다. 네. 끝입니까? 계속 홍보본부 업무를 한 것 같아요. 이제 대선 기간이잖아요. 근데 저는 홍보본부를 맡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당이 이제 서브 컬러를 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 좀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완전 저도 살짝 그 컬러 봤는데 색깔 좋더라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바쁜 우리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님도 어떻게 사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 청년정의당 선대위에서 어제 심상정 후보와 같이 공약 발표를 하나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뭐 자영업자 손실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래도 미약하게나마 좀 논의가 되고 있지만 청년들의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손실 보상 문제는 아직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청년들이 취업할 기회도 빼앗기고 또 제대로 교육을 받을 권리도 빼앗긴 이 문제에 대해서 코로나 세대의 이 지금의 기회 손실이 평생에 걸친 악영향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 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대책들 어제 심상정 후보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청년정의당 선대위는 1차로 공개 회의를 열고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청년정의당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있으니까요. 거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근황을 좀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다 일 얘기만 하셔가지고 저는 저는 뭐 하냐면요. 저는 열심히 선대 본부를 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젠더인권 선대위원장인데 여성 선본, 장애인 선본, 성소수자 선본, 그리고 또 청소년 선본까지. 제가 4개의 선대본을 지금 조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너무나도 위원장님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는 되게 기대했던 것보다 빨리빨리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좀 그래도 일 얘기도 일 얘기지만 조금 분위기를 좀 우리가 이 푸르파에 관련된 뒷얘기 같은 걸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가 음질이 되게 좋아졌다고. 이 마이크 아직 안 되죠? 이 마이크 들리시면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들리나요? 아니, 계속 진행해 주세요. 네네. 우리 푸르파가 갑자기 3회차부터 음질이 막 완전 향상됐다고 피드백이 오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우리? 근데 진짜로 그렇게 피드백이 왔나요? 예, 저한테 왔어요.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마이크만 좀 빌려서 저희 의원실에서 녹음을 했거든요. 4명이 다 모일 공간을 찾자니 좀 힘들어서. 근데 이제 음질이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이 많아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했습니다. 역시. 스튜디오 사장님께서 당원이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스튜디오 사장님이 영세 자영업자인데 이제 그분도 업종상 이게 피해 보상이 되지 않는 업종이어가지고 또 최근에 임대료를 또 올리셨대요. 건물주분이 종부세 타령을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또 자영업자의 고충을 또 그 와중에 듣지 않았겠어요. 네. 푸르파 뒷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 포르파가 4명의 여성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정치 시사 라디오를 표방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남성분들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독자의 편지를 받아서 소개를 해드렸고 그 이후에 또 20대 남성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20대 맞죠? 네, 청년 남성분이 이제 저희한테 이 편지를 보내주셔서 한번 출연하고 싶다. 네,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논의를 해서 20대 남성분들도 함께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푸르파가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예열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처음 시작은 약간 어색하게 시작했지만 이제 자꾸 녹음을 하다 보니까 더 얘기할 것도 생기고 또 조금 우리 번외편 같은 거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전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좀 약간 일상 얘기? 약간 우리의 좀 재밌는 수다? 일상? 이런 거를 번외로 좀 한번 만들면 어떨까.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유호정 의원님. 네. 하면 좋죠. 네. 그리고 또 라이브로 켰으니까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뭐 하고 지내셨는지 오늘 하루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마이크 하나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마이크를 하나가 이제 안 돼서 지금 하나 새로 설치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하나 반납하고요. 네. 저희가 원래는 한 15분까지 이렇게 조금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풀려고 조금 입을 좀 푸는 어떤 시간을 좀 가졌고, 댓글로 저희들 좀 약간 일상이나 이런 거 궁금하신 것도, 아니면 저희들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번에 라이브니까 즉시 답변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다들 바쁘니까 우리 그래도 N번방 관련해서 시작을 좀 해볼까 싶은데요. 저는 이제 그 N번방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에 이 N번방 사건 터졌을 때 가장 고민했던 게
우리 법에 없었던 게 그거거든요. 유포를 하겠다는 협박. 유포 협박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리고 이제 재유포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어가지고, 저희 그때 N번방 할 때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유포 협박, 그리고 소지 부분, 그리고 재유포, 이런 것들을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게 그냥 문제다. 그리고 단체들도 그렇게 되면 문제다. 이렇게 해서 아마 20대 국회 마지막에 이 법률이 통과가 4개가 세트로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민지 대표님께서 간단하게 그 법이 무슨 법이었나. N번방 방지법이 사실 여러분 N번방 방지법이란 법률은 없습니다. N번방 방지법으로 한 4개 정도의 법안을 개정한 건데 간단하게 우리 강민진 대표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시간을 좀 과거로 이렇게 돌려보면 텔레그램 N번방이라는 사건이 우리 사회에 알려지면서 얼마나 큰 충격과 또 불안이 있었는지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바야흐로 지난 총선 당시 3, 4월 정도에 이제 텔레그램 N번방이 세상에 알려졌었죠. 당시에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착취 범죄가 바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었는데요. 이거를 근절해야 한다라는데 여야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통과시킨 법률들이 통칭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으로 이제 통칭이 되었었고요. 이런 어떤 각종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소지에 대한 처벌 강화, 그리고 구매나 접근 시청 등의 관람, 또 수요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이 규정이 마련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텔레그램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하거나 규제를 할 수 있는 법률이 미비했는데 그런 어떤 미비한 부분들을 조금 규정을 신설을 했던 것이 그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었던 거죠. 그리고 성폭력 범죄와 아동 청소년 강간, 추행 등에 대한 예비 음모죄가 같이 신설이 됐고요. 그동안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음란물이라는 용어로 규정을 하면서 그 범죄성이 가볍게 취급되어 왔었는데 이제 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용어 변경을 하는 등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텔레그램 N번방 처벌 이 방지법 제정과 관련해서 당시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우리가 기억을 되돌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구호가 나왔었냐면 미래통합당이 앞장서니 여당도 뒷짐 풀어라 라면서 당시 국민의힘이 텔레그램 N번방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라면서 이제 N번방 법안을 같이 통과를 시켰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오히려 나서가지고 법안 잘못됐다, 재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그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중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이 성착취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그 인터넷 사업자들, 카카오톡이라든지 웹하드라든지 이런 거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관리 감독을 할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해서 해외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을 시켰죠. 삭제 대상도 불법 촬영물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 불법 촬영물, 불법 편집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물이 한번 유포되면은 계속해서 재유포가 되면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남기는 특성상 재유포 방지를 위해서 빠른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가 해당 텔레그램 N번방의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 마이크 들리시는지. 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해 주세요. 네, 마이크 들리는 거 같죠? 예. 그래서 지금 길게, 그래도 아주 길지만 아주 짧고, 지금 현재 쟁점이 되는 거를 우리,
우리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세트인 거죠. 4개 법안이 세트인 거예요. 아청법, 성폭력 특례법, 그리고 그 전기통신 사업자법, 그리고 사업법, 그리고 정통법 이렇게 해서 사실상 4개 법이 세트로 이제 바뀌었는데 결국 지금 현재 이제 되게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전기통신사업법 요게 지금 되게 쟁점이 되고 있다. 요런 정리이신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우리 장혜영 의원님 뭐 좀 덧붙여서 추가해서 이 법률 이 법률에 대해서 이제 평소 생각하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 법률에 대한 생각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부가 이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이라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패키지 안에 이제 한 일부를 얘기하는 그 전체 중에서의 법안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문제가 된 건 앞서서 강 대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 전기통신사업법에서의 22조 5항 이죠. 22조 5의 2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기술적 불법 촬영물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제 이곳에 신고되거나 혹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찾아낸 불법 촬영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법 촬영물들을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해서 DB를 만듭니다. 불법 촬영물 DB인데, 이제 이것들이 인터넷에서 언제라도 오픈된 공간에서 유통되는 것이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악몽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안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구축되어 있는 이 불법 촬영물들의 말하자면 DNA를 디지털로 뜨는 겁니다. 그렇게 떠놓은 DNA의 DB를 구축을 해서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정 규모의 이제 서비스 사업자들,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이 DB하고 대조해서 혹시라도 그 걸리는 이미지 중에서 불법 촬영물로 이제 말하자면은 파악되는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종류의 필터링 조치를 한 것이죠. 근데 이런 조치에 대해서 갑자기 법안 만들 때는 같이 만들 때는 언제고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이어서 윤석열 후보가 갑자기 이게 뭐 대단한 표현의 자유의 검열인 것처럼 이제 들고 일어난 게 저희가 오늘 이 라이브를 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미래통합당 대변인 논평을 했거든요. 제목부터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어마어마했어요. 제목을 제가 읽어볼게요. 성착취 N번방 처벌 미래통합당이 앞장서니 여당도 뒷짐 풀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뭐 갑자기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때 같이 그러면 통과시킨 사람들이 뭐가 되겠어요? 저는 또 이제 조금 더 황당한 게 하태경 의원님 같은 분들은 지금 삼선 의원이신가요? 그때 같이 있었거든요. 초선 의원이 아니시잖아요. 그때 같이 했는데 또 지금 뭐 SNS에 올리셨나? 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뭐 N번방 방지법이 대한민국을 온라인 감옥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1년 전에 자신에게 되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강민진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이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활용해서 대단히 무책임한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치 이게 사전 검열인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거는 사전 검열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신고된,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이거 성착취물이다라고 경찰에 신고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성착취물과 동일한 영상이나 사진이 올라오는지를 기술적으로 자동적으로 필터링하는 것이지 이걸 누가 들여다보고 이제 감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검열이 아니라 사후 기술적 필터링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사적인 대화나 그런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영역을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된 오픈 채팅방, 네, 공개된 오픈 채팅방, 그리고 이제 공개된 그런 게시판, 웹하드, 이런 곳들에 올라오는 것을 필터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할 수 없는데, 굉장히 팩트체크를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팩트를 외면하고 어떤 남초 커뮤니티 일각의 여론을 선동하고 그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네, 갑자기 삐 소리 나셔서 다들 놀라셨거든요. 전 국민 문자가 들어와서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 지금 지진이
지금 나서 갑자기 핸드폰에서 긴급 문자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검열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말로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에 굉장히 유감이고, 그리고 제대로 본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말하는지에 대한 사실 저는 합리적인 논거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선동하는 거다라는 느낌밖에 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말들에 지금도 불법 촬영물 때문에, 재유포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게 한편으로 마음이 굉장히, 저는 좀 정치인으로서 되게 책임감도 느끼고 마음이 되게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누군가는 이런 선동이나 이런 거짓 선동이나 혹은 이런 식의 자극적인 언사들이 누군가에게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다라는 거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좀 생각을 하고 말을 했으면 좋겠다. 전 좀 이런 생각을 이 N번방 방지법 생각하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1년의 지금의 사태를 보면서. 조금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오늘 꼭 얘기하고자 했던, 꼭 얘기해서 했던 국민의힘, 그래서 인사들, 특히 이준석 그리고 윤석열 두 분께서 이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요거는 우리 장영 의원님이 강하게. 아니 뭐 사실 특히나 윤석열 후보님은 지금 배우자분 저 허위 수상 경력 때문에 그거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으실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일단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여론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 법이 이제 시행된 게 12월 10일, 또 공교롭게 세계 인권 선언일입니다. 네, 그날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게 카카오톡에서 이미지들을 이제 오픈 채팅방에다가 올릴 때 한 1, 2초 정도 이게 불법 촬영물인지 아닌지 이제 검토하겠다,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용자들이 사실 반감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 전에는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반감, 그리고 그런 일이 이제 그런 조치가 시행되는 게 N번방 방지법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제 여론을 보고 굉장히 발빠르게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감정을 증폭하는 방향의 메시지, 마치 이 법에 되게 심대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걸 또 냉큼 윤석열 후보님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고양이 짤 어쩌고 이제 이런 말씀들을 대표적으로 하셨는데, 고양이 짤도 검열을 하는 거냐, 뭐 고양이 사진도 못 올리는 게 어떻게 자유국가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라디오에 나가서도 여쭤봤던 게, 그래서 고양이 짤 못 올리셨냐. 뭐 올라갔습니다. 네, 1, 2초 동안 이제 검토 중이 뜨기는 했지만, 그것이 불법 촬영물에 DB하고 대조를 해봤을 때 겹치는 게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수가 있었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조치가 들어가는 것이 낯설고 불편하고 뭔가 싫게 느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나 명확한 법익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디지털 성범죄물, 디지털 성착취물의 특성상 한 번 그것이 다시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면서 그 피해자를 거의 영속적으로 괴롭히는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모든 불법 촬영물도 아니고 수사나 신고를 통해서 파악한, 방통위가 심의 의결한 그런 불법 촬영물들이라도 좀 유통을 막아보자라고 한 건데, 이걸 가지고 뭐 고양이 사진 못 올린다는 이런 말들을 하는 건 정말 단 한 번도 이분들이 피해자의 관점에 진심으로 공감하거나 이입해 본 적이 없구나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전 생각을 하는 거죠. 잠깐 하태경 의원님 토론회도 보셨다면서요. 거기서 또 약간 좀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말이 있을까요? 이제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나 앞에다가 깔아두는 거는, 이 N번방 방지는 해야 된다, 디지털 성착취는 나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우리가 참이라고 느낄 수 있기 위한 최소한의 진정성을 갖추려면, 그러면 오케이, 완벽한 법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이 법이 만약에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것을 개선할 것인가, 어떻게 더 많은 피해를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태경 의원님 긴급 토론회 하시는 걸 들으면서도 계속 듣고 싶었던 건, 그래서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였는데, 그 모든 자리를 통틀어서 법적인 어떤 대안을 얘기한 거는 이제 과방위에 계시죠, 허은하 의원님이. 그럼 이
22조의 5 2항 이걸 삭제하겠다.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근데 이 조항이 뭐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미 피해로 파악된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없애고 나서 다시 그런 불법 촬영물로 파악된 DB에 있는 영상이 재유포되면 국민의힘이 책임질 거냐는 거죠. 못 질 것 같은데요. 못 지죠. 어떻게 지겠어요? 멋지죠. 어떻게 져요? 그 이제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게 기껏 이제 마련해뒀던 해결책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거니까 사실 해결책이 아니죠. 그냥 방해죠, 방해. 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저도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검열을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도대체 그러면 법적 의미의 검열이 뭔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행정권이 주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심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안 맞죠. 법적으로 본인이 이야기하는 그 법적 의미로도 안 맞고 실제 의미로도 안 맞고 그러한 상황인 거죠. 사실 저는 처음에 이게 이제 나왔을 때 그냥 뭐 요즘 이제 온오프라인 경계가 모호해진 시대이다 보니까 온라인상의 CCTV 같은 게 아닐까?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뭐 이제 온라인상에 나와 오프라인상의 나를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악플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한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 행위, 뭐 혐오 발언들 이런 것들 우리가 예전과 똑같은 시선으로 보질 않잖아요. 그러면 성폭력이라는 것도 성폭력 콘텐츠도 아니고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넋 놓고 있어야 되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장치들이 있어야 하고 그러면 이것이 CCTV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었고 뭐 제가 말을 계속 길게 하면 재미가 없을 테니까 뭐 이런저런 예시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잠깐 아까 우리 그 인스타에 우리 보시는 분이 질문이 들어왔는데 지금 질문이 넘어가 버려가지고 우리 강민진 대표님이 그 질문 기억하고 계신다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지금 넘어가 버려서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한 분이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 신체가 노출되는 어떤 그 영상이라든지 그런 컨텐츠와 이 성착취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 이 부분은 동의한 어떤 성적 행위와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위의 어떤 그 성격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런 성착취물,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이 일종의 국산 포르노처럼 여겨지는 그런 인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또 피해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는 디지털 성범죄는 절대로 국산 포르노쯤의 성격이 아니다. 이것은 성폭력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인식이 마련이 된 것이죠. 따라서 이제 그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 사진 또 동의 없이 유포된 영상과 사진들은 분명한 성범죄이고 이런 성착취물 유포와 재유포를 막을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재차 설명을 드리면 그 불법 촬영물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그냥 눈으로 봐가지고 이거 불법 촬영물이야 삭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불법 촬영물이라고 확인된 영상을 이제 누가 아까 DNA 비유를 하셨죠? 네, DNA를 뽑듯이 코드로 뽑아내서 그 코드와 비교해서 걸러내는 거거든요.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는 그 불법 촬영물의 코드가 아직 다 사실 파악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더 많이 파악을 해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1대1의 사적인 관계에서 어떤 자기 신체에 노출한 사진을 주고받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공개된 그것도 이제 법의 용어를 그대로 하면 법의 용어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성적인 어떤 그 불법 성적인 어떤 뭐 욕구를 성적인 어떤 그것을 욕망을 위해서 혹은 그죠? 영리를 위해서 어떤 영리 그러니까 개인이 어쨌든 그 공간에서 이 영상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게 이용되거나 촬영된 물을 이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불법 촬영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개인 간에 어쨌든 자기네 1대1로 이렇게 대화한 창에서 하는 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 그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제 22제 5는 결국 취지는 재유포 방지인 거죠. 그래서 방심위가 어쨌든 그 DB와 일치성을 가지고 있는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이제 차단을 하는, 그러니까 사전에 공급 차단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 검열하냐 이런 식의 생각은 안 하시고 원칙이 있다. 그리고 프로세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말씀 좀 하실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죠. 네, 아니 뭐, 네, 잘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도 이제 올려가지고 질문 주신 분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불법 촬영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들마다 인식이 다르다. 사실 이게 법적인 용어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 대상을 정리해가지고 정의하지 않으면 이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아주 광범위한 의미의 불법 촬영물이라고 이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 같은 분이 하나 더 질문을 주셔서 요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하기 전에도 저작권 침해 여부 검토하긴 하는데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그래서 UI의 차이가 정책 수용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옳고 그름을 따질 게 아니라 정책 수용성 높아질 수 있는 관점에 대해서도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얘기는 전 충분히 저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 제공하는 것은 사실 DB와 기술이고요. 그것을 각자 서비스 사업자들이 어떻게 UI 속에서 녹여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이 정책의 취지를 잘 살리고 유저들도 잘 수용할 수 있는 종류의 UI를 개발해 주시면 참 좋겠네요. 아니 저도 이제 이 질문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UI UX가 상당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사달이 벌어진 게 뭐냐면, 저는 국민의힘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사용 금지된 욕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별별별별별 이렇게 뜨고, 그러니까 별 뭐 이런 식으로 막 다른 텍스트로 처리가 돼서 나와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근데 혹시 약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만약에 가방이라는 단어가 금지어라고 쳐봐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것도 근데 금지어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가방, 이게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런 경우에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따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밴이 되고는 하는데 똑같이 뺏겨서 영상을 올리면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두고도 우리가 뭐 표현의 자유 침해다, 통신 뭐 자유의 침해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 국민의힘 대변인 임승호 대변인이셨나? 뭐 그분이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뭐 젠더 갈등에 탑승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젠더 갈등에 탑승을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이 수용성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수용성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우리가 오히려 어필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다 같이 이게 필요하다고, 심지어 국민의힘은 우리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하면서 통과시킨 법안이니만큼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검열이니 뭐 헌법이니 이런 말들, 자극적인 말들을 동원해 가면서 고양이 사진을 못 올린다 뭐 이런 말을 해가면서 오히려 더 국민들로부터 수용되지 않게 만들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이 국민의힘이 정치 세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 갈등만 조장하고 해결책은 내놓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흥분되네요. 우리 강 대표님도. 저는 우리 국민들은 디지털 성범죄물의 재유포를 막아야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미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 N번방 방지법이 실제 적용되는 팩트가 어떤 것인지 잘 알기만 하신다면, 이 디지털 성범죄물 재유포를 막기 위해서 이런 카카오톡이라든지 웹하드 같은 플랫폼에서 이런 그 기술적으로 자동적으로 필터링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국민의힘 같은 세력에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 마치 N번방 방지법으로 인해
사적인 대화가 검열되는 것처럼 어떤 사전 감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함으로 인해서 지금의 어떤 불필요한 논란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이런 행태는 엠번방 방지법을 같이 만들었던 정당으로서 정말로 무책임한 행태인 것이죠. 이 엠번방 방지법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기술적인 필터링이라는 것은 이 자동적이고 기술적인 어떤 그 과정이지 누가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사적인 대화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제한되는 자유가 있다면 그 자유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배포할 자유뿐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물을 배포하지 않는다면 전혀 누구한테 감시받거나 콘텐츠를 올리는 것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팩트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더 많이 접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국민의힘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는 국민의힘이 이때까지는 국민들의 어떤 표현의 자유라든지 정치적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로 옹호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 국민의힘은 계속 유지하자고 그렇게 옹호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국민들이 실제로 감시하고 또 어떤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뭐 이 엠번방 방지법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니 뭐 검열이니 이런 말들을 써가면서 반대하는 걸 보면 국민의힘이 옹호하는 자유란 것은 디지털 성착취를 할 자유인가? 디지털 성범죄물을 배포할 자유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지금까지 좀 국힘 말 중에 좀 약간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이제 대부분 텔레그램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서버를 좀 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 서버도 못 막는 것이 이 법이 뭐에 필요하냐? 뭐 이런 식의 왜 해외 서버를 기반한 플랫폼을 막지도 못하는데 이 뭐 우리 국내 사업자들만 이렇게 괴롭히고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또 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장 의원님부터 한번 얘기 좀. 네, 일단 뭐 텔레그램을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텔레그램을 또 막지 못하니까 이 법은 무용하다라는 주장과 함께 지금 오픈 채팅방이라 할지라도 필터링하는 것은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다라는 주장을 동시에 하는 것은 모순이다라는 점부터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제 방통위에서 배포한 이제 설명 자료를 보면 텔레그램이 이 법의 이제 그 규제 대상으로 삼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적 대화방이기 때문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텔레그램은 사적 대화방임에도 불구하고 필터링을 해야 되고 하지만 공공에 열려 있는 대화방이라고 하더라도 필터링을 하면 이거는 뭐 통신비밀 침해고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텔레그램 같은 어떤 심지어 해외에 서버가 있는 이제 이런 데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우리 규제에 맞는 방식으로 그 안에 있는 이 성착취물들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수사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잡아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적 대화방을 검열하는 거는 말 그대로 통신비밀 침해이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뭐 그 게임에서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게임 업계에서 게임 등급 심의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게임을 내려면. 그럴 때 국내 사업자들은 다 따라야죠. 근데 이제 해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실은 따라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번거로운 사무가 막 생기니까 어쨌든 아무리 간단하게 해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역차별이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성착취물 재배포를 막는 거를 두고 해외는 막기가 어려운데 국내에는 의무를 부과한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무슨 역차별이니 힘들게 한다느니 하는 거 완전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별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정말. 오히려 이건 반대죠. 해외 사업자에게도 그렇게 협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야 될 문제지. 역차별이니까 그러면 재배포되는 거를 넉넉고 있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정말. 정말. 그래서 어쨌든 말씀 예. 강 대표님 한 말씀 하세요. 해외. 아니, 그러니까 이제 텔레그램 엠번방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는 맞거든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재유포를 완벽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도 업데이트를 더 해나가야 되고 더 강화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그런 안전망까지 무너뜨리자라는 거는 사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고요. 텔레그램에서 벌어지는 어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을 수 없으니까 카톡도 하지 말고 다른 데서는 국내 사업자들에서는 자유롭게 디지털 성범죄물을 유포하도록 해주자라는 얘기가 누가 들어도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굉장히 나쁜 방식으로 역차별 프레임을 활용해서 국민의힘이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국내부터 잘 막고 해외는 해외 공조 시스템을 잘 갖추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해나가면 될 일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좀 약간 방식으로 정책을 고민하지 않고 이거 해외 서버 안 되니까 국내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저도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 것 같고요. 사실상 어쨌든 국내 서버부터 하나하나씩 잘 정비를 해나가면 결국은 또 해외에 여러 이제 공조 서비스 체계가 또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그 해외 공조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 그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열심히. 근데 이 국내는 국내대로 하고 해도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N번방 방지법이 어떤 식으로 어떤 법이고 또 이 법이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쟁점. 국힘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통신 자유의 침해와 그리고 표현의 자유 침해 이런 것들로 이제 이 법의 취지나 만들게 된 배경 자체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고 역전시키는 이런 식의 이제 정치 선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도 이제 당이니까 그러면 N번방 이 방지법을 앞으로 그러니까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법들이 지금 4개 설명드렸는데 이 법들이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바꿔 나가야 될까? 그러니까 입법자 두 분도 계시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제 좀 개정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요걸 저희들이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장혜 의원님부터 또 순서 2번. 메인으로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네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게 앞서서 잠깐 이제 우리가 근절해야 되는 이제 성폭력의 규정을 어떻게 할 거냐에 있어서 거기서 어떤 성적 수치심 이런 개념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아까 강 대표 잘 짚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동의 여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심에 놓여 있는 이제 기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오늘 저희가 정보통신사업법 관련해가지고 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모든 법이 그렇듯이 이 법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비판의 지점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대부분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죄형 법정주의에 있어서 이게 너무 과잉입법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 이제 들을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늘 현실은 법 너머에 있습니다. 현실을 법은 뒤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법의 눈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입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법보다 훨씬 더 지저분하고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신속하게 과잉입법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어떤 측면들의 법률을 입법을 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다듬어 나가는 노력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이 지금의 전기통신사업법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는데요. 근데 시행령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셨었던 그런 기본권 침해이거나 과잉입법이거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행령을 그대로 법률로 모법으로 격상을 한다면 이 죄형법정주의 문제도 해소를 하고 훨씬 더 좀 안정적으로 이 법이 계속 시행되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오늘 주제에 집중해서 말씀드린다면 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 한번 대화를 네, 우선 이제 저희 정책위 의장님께서 대안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좀 더 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바로 이제 정의당에서 5대 입법까지로 정한 비동의관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동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이 폭력일 수 있으면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과 관련돼서는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음식도 자꾸 먹기 싫다고 그러는데 먹이려고 막 화를 내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성에 관해서는 그러지를 못하는 건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당에서 이제
제가 대표 발의한 내용을 보면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자 하거든요. 항상 이제 저희가 어떤 성폭력, 성범죄 관련한 사건들이 생기면 기사 댓글에다 뭐 세상이 말세다 뭐 이런 말을 하고 뭐 조금 세상이 좀 더 놀라고 뭐 법이 좀 바뀌는 신용을 하고 메시지를 내지만 약간의 특별법을 뭐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형법, 그러니까 우리 성범죄 처벌에 관한 기본법에 해당하는 그런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를 좀 성적 침해에 관한 죄로 바꾸는 뭐 그런 법안인데, 강간죄가 그럼 기본법인 만큼 상대방의 어떤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채로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 정말로 잘못된 범죄다라는 것을 좀 국민들께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대안을 우리 강 대표님도 한마디. 디지털 성범죄를 당할 수 있다라는 상상 자체만으로 여성 청년들은 굉장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잖아요.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진짜 이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이 유포와 재유포가 반복되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심지어 목숨까지 끊을 정도로 그 정도로 끔찍한 범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 피해자들이 사설 디지털 장의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고, 이 국가에서 이 성범죄물 삭제를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그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고 불안정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후보가 뭐 여가부 폐지 막 이런 말들 하는데, 그 여가부 예산으로 이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지원을 피해자들한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가부 폐지 주장이 얼마나 또 무책임한 주장인지 또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이고, 그래서 저는 국가가 좀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어떤 추가 피해, 그리고 영상과 사진의 유포와 재유포는 국가가 나서서 반드시 막겠다. 그리고 국가가 책임지겠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당할 어떤 그런 우려와 공포 속에 더 이상 여성 청년들이 놓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조금 정리를 좀 하면 우리 정당이 뭐 준비하고 있는 법안도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디지털 성범죄잖아요. 그래서 성범죄와 관련된 이제 법률의 어떤 법익이나 취지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형법 32장에 이제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를 이제 동의 여부를 기본으로 하는 이 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바뀌게 되면 하위법들, 그러니까 성폭력 특별법이라든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이라든지 이런 식의 관련 법들이 그게 맞추어서 일단은 좀 바뀌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는 저는 이거는 저의 상상력인데요. 이 법이 지금 다 나뉘어져 있잖아요. 여러 법에 좀 나뉘어져 있어서 이 디지털 성착취와 관련된 법안이 별도로 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저는 해봤어요. 근데 워낙에 관계 법률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디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잘 모를 것 같아서 저는 조금 그런 것도 하나의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오늘 쟁점이 되는 이 사실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영구적으로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유포된 것.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이제 재유포 방지에 대한 공급과 수요 차단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이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이 이제 방통위를 통해서 이제 기술과 이런 지원을 통해서 이제 사후 차단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전 차단도 아니고 사후 차단인데,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사실상 아까 말한 재형 법정주의에 기반해서 법률로서 시행령을 좀 이렇게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이제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로서 이것을 좀 법률로서 정비하는 것은 저도 동의되는 바이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하나만 우리가 대안을 내는 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한 피해자에게 굉장히 지속적으로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좀 정치인들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관련 법들을 하나하나 어떤 것이 좀 배치되는지, 어떤 것은 좀 더 강화시켜야 되는지,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머리를 맞대서
입법자들이 좀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제 좀 우리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들으시는 분들이 저희가 사실 오늘 이 좀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프레임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좀 대안도 함께 말해보는 시간이었는데 우리 강 대표가 잠깐 이석을 해야 돼서 먼저 인사하시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의당은 디지털 성범죄 제로 국가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정의당이 그런 나라 만드는데 잘 앞장설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르파 이번 주에도 또 찍을 건데요. 찍는 게 아니고 녹음하는 거죠. 네, 녹음할 건데 포르파도 주변에 많이 추천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하기 등등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유호정 의원님도 또 마지막 인사. 네, 이번 뭐 녹음도 그렇고 이번 방송 준비 저희 의원실에서 했는데요. 가로 모드도 조금 지금 이상하고 마이크도 사실 라이브가 아니고 리허설 때는 정말로 다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막상 모든 라이브를 하면 사고가 나서 정말 속상한데요. 오늘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호빵맨 프사하신 S님,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귀담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폴리티컬 우먼 파이터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연스럽게 제 차례가 됐는데요. 국민들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현안을 다루기 위해서 포르파의 네 사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불쾌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톡에 이미지를 올리는데 1, 2초 정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 걸 보는 게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근데 그 기분 나쁨을 내가 감당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누군가는 그래, 내가 정말 끔찍한 피해를 겪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운내서 살아보자,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보자 라고 하는 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 정도 힘은 서로에게 되어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여기 질문 하나만. 네, 네. 영상은 이제 따로 유튜브 등에 올리시냐고 물어보는데 그대로 아마 인스타에 남아 있을 거거든요. 인스타를 봐주시고 저희가 이제 1화부터 쭉 올려왔던 팟캐스트, 그러니까 음성 라디오는 저희 유튜브나 팟빵, 네, 팟빵에서 폴리티컬 우먼 파이터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처음 라이브 해서 좀 많이 떨리고 막 약간 이제 기술상에 좀 그게 문제가 있긴 했는데, 그리고 워낙 우리 장혜영 의원이나 유호정 의원이나 강민진 대표나 저나 또 이렇게 할 말이 더 많은지라 쉼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다 말씀하신 것지만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국민의 눈물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특히 정의당은 사회적 소수자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 집단으로서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너무나 막무가내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지워버리고 삭제해버리는 그런 방식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좀 경종을 울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또 긴급하게 또 라이브를 해야 될 상황이 되면 또 한번 또 라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포르파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